야, 오랜만이네요. 연어지입니다. 벌써 4월이 됐네요. 눈 뜨니까. 제가 이번에 올리는 영상은 클립 스튜디오라는 프로그램으로 혹시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싶어 하시는, 취미로 뭐 만들고 싶다거나 혹은 자기가 이제 애니메이션을 조금 더 깊이 있게 하고 싶은데 정말 한 번도 클립으로 안 만들어 봤다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기본적인 기능들을 설명하는 영상이 있으면 좋겠다. 근데 무려 이 첫 영상 제가 녹화해 놓은 거 언제 했지? 하고 보니까 작년 7월? 야, 이거 김치도 아니고 너무 묵혀놔가지고 안 되겠다, 꺼내야겠다 하고 짬이 나가지고 이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준비물 No. 1, 클립 스튜디오가 필요하겠죠? 근데 이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버전이 두 개가 있어요. 프로, PRO, 프로라는 버전이 있고요. EX라는 버전이 있어요. 프로라고 하니까 프로페셔널? 전공자들이, 프로들이 쓰는 건갑다. 아니에요. 프로가 더 낮은, 기능이 제한된 버전입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 1초밖에 못 만들어요. 근데 웬만하면 애니메이션을 조금 더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EX 추천드리고, 클립 스튜디오가 준비됐다면 또 뭐가 준비가 돼야 되냐? 타블렛? No. 나는 기필코 이 도파민 천국, 도파민이 둘러싼 나의 환경을 무시하고 애니를 하겠다, 애니를 완성하겠다라는 그런 의지. 가볼까요? 자, 이제 처음 창을 켜실 때 이 창이 뜰 거예요. 여기서 맨 오른쪽에 유튜브 같은 아이콘 누르시면 애니메이션 창입니다. 이렇게 사이즈 뭐 이것저것 보실 수 있는데, 사이즈는 보통 1920, 1080을 많이 쓰고요. 연출 프레임은 저도 모르겠고요. 안 써도 될 것 같고, 작화 사이즈는 이 기준 사이즈가 이 파란 선이거든요. 카메라의 이제 최종 결과물은 이 파란색 사이즈, 이게 1920, 1080 이건데, 작화 사이즈는 이제 이 종이인 거예요. 이 종이의 최종 크기 같은 거라서 지금 1.2로 돼 있어가지고 카메라 프레임의 1.2배를 일단 작화 사이즈로 둔 거예요. 작화지 사이즈로. 이거를 뭐 치수로 하면 이런데 더 늘려줄 수도 있고, 나는 혹시 모르니까 크게 작업하고 싶은데 종이를? 이렇게 뭐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카메라가 올라간다든지 하면은 이렇게 길게 작업을 해놔서 나중에 편집으로 위아래로 움직이기 때문에 작화 사이즈 이렇게 늘려놓고 작업을 할 수도 있겠죠. 이 오프셋은 이렇게 뭔가 이 카메라 프레임을, 위치를 이렇게 작화 사이즈에서 옮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안 씁니다만, 아무튼 혹시나 필요하신 분들은 쓰셔도 되는데, 저는 일단 뭐 원래 있던 이 1.2배 이걸로 하겠습니다. 여백이, 이것도 뭐 이렇게 말 그대로 여백을 더 추가해 주는 거라서, 근데 이거는 굳이 뭐 필요하시면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레임 레이트 24 재생시간, 이거는 저는 초 프레임을 많이 씁니다. 보기가 편해가지고. 프레임 수로 쓰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초프레임 1초라는 게 딱 보이니까. 그리고 나누기 선은 그냥 좀 보기 편하게 프레임을 6프레임 단위로 좀 잘 보이게 나눠주는 그 선이에요. 타임라인 만드시면 잘 보이시는데 지금 6으로 했었죠. 그래서 이 6과 7 사이에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선이 있어요. 이제 6프레임 간격으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 그래서 보통은 6을 쓴다고 들었습니다. 24프레임을 이제 4등분한 간격인데, 저도 6프레임 이 간격을 선호하긴 합니다. 보기가 편해가지고. 눌러서 만듭니다. 키시면 이제 이런 종이가 나타날 텐데요. 보통 애니메이션 만들 때 뭐 타임라인 같은 거 있지 않나? 없죠. 근데 당황하지 마시고 위에 보시면 창, 여기에서 타임라인을 눌러주시면 아래에 이렇게 타임라인이 생깁니다. 뭐 사실 굳이 이렇게 안 키고 이거 화살표만 눌러도 뜨긴 떠요. 선 보이시죠? 이 테두리, 여기가 카메라 테두리입니다. 중요한 건 이 안에 다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걸 명심하시고, 이 용지는 그냥 아래 깔리는 흰 바탕입니다. 이거는 손 안 댈 거예요. 그리고 자, 여기서부터 조금 이 클튜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 설명하기가 되게 어려운데요. 클튜는 애니메이션 폴더라는 개념이 있어요. 근데 이거 애니메이션 폴더는 작화 들어갈 때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움직임이 필요할 땐 저 폴더를 만들어야 돼요. 여기서 이제 움직임을 집어넣는 그런 느낌인데요. 애니메이션 폴더가 한 셀입니다. 그래서 셀이 뭔데요? 라고 물으신다면은 그런 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따 아시게 될 거예요. 하다 보면 에로 작업을 할 겁니다. 에로가 뭐냐면 레이아웃이에요. 이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뭐 스토리보드 같이 지금은 쓸 건데요. 어차피 이게 간단한 움직임이기 때문에 미리 한번 어떤 식으로 할지 계획을 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벽을 세우고 제 뒤에 이제 다음 제 개인작의 주인공이 될 아이를 들어오게 하고 싶거든요. 딱 나오면서 귀엽게 아하하 웃는 아이를 그리고 싶거든요. 아 근데 너무 오랜만에 그려서 어떻게 생겼는지 까먹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생겼지? 그래가지고 지금 시트를 확인하는 모습. 잠깐 개인작 얘기 나와서 말인데 콘티를 짜고 있습니다. 안 만들었던 소리죠. 이 이상한 유튜브 콘텐츠에 희생당하고 있는데 언젠가 주인공으로 우뚝 설 나를 기다리면서 스케치를 해줍니다. 위치라든지 크기를 잡는 거죠. 이건 사실 에로라기엔 좀 러프인데요. 러프 겸 에로인 거죠. 자, 이렇게 한 장을 완성을 했다면은 이제 이거를 바탕으로 이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할지를 한번 러프로 봐볼게요. 이렇게 나오고 나서는 활짝 웃으면서 손을 흔들까? 아니야. 손? 그런 건 너무 어려워. 우리는 이제 날로 먹을 거기 때문에 손 같은 건 삭제하겠습니다. 여기가 BG가 되겠고 배경, 백그라운드, 그리고 이게 캐릭터 즉 A-셀이 되겠죠. 그리고 위에 가려진 이 벽은 2D 애니메이션에서는 북이라는 개념으로 부르는데요. 앞에 가리는 배경, 그러니까 BG와 A-셀 그리고 북 이렇게 쌓이게 되겠죠, 위로. 그러면은 여기서 움직이는 건 이 캐릭터밖에 없는 거겠죠. 얘를 작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화를 하는 얘는 애니메이션 폴더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아까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애니메이션 폴더 안에서 이렇게 우클릭을 하고 신규 애니메이션 셀을 누르시면 이렇게 뭐가 생겨요. 그리고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리스트에 있는 셀들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 두 개 만들었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이 그림 못 옮깁니다. 지금 왜냐면은 이 1번, 2번 이거 자체가 그냥 한 장의 그림으로 취급이 되거든요. 레이어를 못 써요. 그럼 어떻게 레이어를 써요? 이렇게 폴더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폴더 안에 또 폴더를 만들어야 레이어를 넣을 수 있다. 이 레이어 기능을 쓰려면 우클릭해서 폴더를 작성하여 레이어 삽입이라는 걸 눌러주시면 이렇게 폴더가 생겨요. 그래서 이 폴더 안에 이제 레이어를 집어넣으시면 이거를 다 같이 한 장으로 취급을 해줘가지고 이제 마음껏 우리의 레이어를 쓸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이거 없으면 작업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아예 단축키로 지정을 해놓고 다 그냥 폴더를 작성해버리거든요. 단축키 설정은 이 창에서 파일 단축키 설정에서 메인 메뉴의 애니메이션 이 란에 애니메이션 작업할 때 쓰는 거의 모든 기능들이 여기서 이제 단축키를 설정을 하거든요. 저는 이미 해놨는데 아마 기존에는 없거나 아니면 다른 키일 거예요. 저는 제가 편한 대로 그냥 한 거라서 본인이 편하신 대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신규 애니메이션 셀이 아까 제가 1, 2 이렇게 만든 거 그거 많이 쓰니까 이것도 해주시면 좋고 이거는 이제 재생. 저는 재생을 V키로 했습니다. 이게 스페이스 이런 게 등록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V키로 했고 뭐 좌우 반전 이것도 하면서 좀 많이 쓰는 키라서 설정을 해놨습니다. 아 그게 있어. 프레임을 왔다 갔다 할 때 좀 설정해 놓으면 좋은 게 프레임 이동해서 이전 키 프레임, 다음 키 프레임 이거를 설정을 해주시면은 제가 잘못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키 프레임이 아니라 이런 뭐 이거 몇 년 써도 뭐 아는 게 없네요. 이전 셀 선택, 다음 셀 선택을 해야 제가 원하는 그 기능이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은 6번에서 바로 5번으로 가고 싶을 때 이렇게 가는 게 이제 저 기능이거든요. 저 프레임은 뭐냐면은 이렇게 셀로 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 보이시죠? 작은 칸들 이게 이제 이전 프레임, 다음 프레임 이거더라고요. 키 프레임은 아마 이 셀이 아니라 이거 있거든요. 레이어 키 프레임이란 게 또 있어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기능을 찍어볼게요. 지금은 안 쓰는 기능이라 안 찍었는데요. 이거를 말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자주 쓴다는 그 기능은 이거였습니다. 다음 셀, 이전 셀. 자, 그러면 아까 에로 그린 거를 이제 집어넣어 봤습니다. 이렇게 폴더를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레이어로 이제 위에 복사를 했거든요. 이게 복붙도 레이어 없으면 안 돼서 복붙하고 싶어도 이렇게 레이어를 만들어야 합니다. 클티오 회사가 이렇게 만들었으니까요. 올려놓고 재생하면서 이렇게 타이밍을 얼추 보는데요. 우선은 이 기본적인 1, 2셀의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클큐가 프레임이 약간 끊겨서 보일 때가 있거든요. 뭔가 속도가 제 속도가 아니라 약간 끊길 때가 있어가지고 그거는 이제 최대한 원래 속도랑 맞춰서 보고 싶으면은 여기 애니메이션 재생 설정,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실시간 재생, 루프 재생 뭐 이렇게 이제 루프는 이제 반복해서 보는 거, 그리고 실시간 재생을 누르시고 속도 우선으로 맞춰주시면은 최대한 원래 속도로 보실 수가 있어요. 애니메이션 툴인데 왜 미리 보기 재생 속도가 다를 수가 있느냐, 말이 되느냐 라고 하시면 저도 잘 몰라요. 클추가 그러겠다는데 어떡합니까? 아무튼 이렇게 맞춰주시면은 웬만하게 속도는 맞을 거예요. 셀 옮기는 거는 이 빨간 선 보이시죠? 이 선이 나올 때 이렇게 잡아당겨서 드래그 해주시면 옮길 수 있고요. 지금 얘가 처음부터 화면에 있는 게 아니라 좀 없다가 나타나고 싶거든요. 이렇게 끝부분을 잡아당기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중간부터도 끊기다가 다시 나오게 하고 싶은데요? 이러실 수도 있잖아요. 이제 여기서 끊기게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우클릭을 하시면은 클립 분할이란 게 있어요. 그러면은 선택하고 있던 프레임부터 이제 클립이 이렇게 분할이 돼서 중간에 이렇게 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쓰시면 되고요. 일단은 북을 먼저 만들어 놓고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해서 그 애니메이션 폴더 말고요. 애니메이션 폴더 밖에 폴더를 만듭니다. 이거는 이제 애니메이션을 잡는 이미지가 아니라 그냥 위에 깔리는 그냥 이미지가 되는 거라서요. 이렇게 위에 해놓으면은 저 애니메이션 폴더 안에 그림을 가릴 수 있습니다. 레이어 뭐 쌓듯이. 그래서 이렇게 맨 위에 북을 만들어 놓고요. 그러면 삐지는 이 애니메이션 폴더 아래에 만들면 되겠죠? 저런 식으로. 자, 북을 빠르게 그려봅시다. 이 전문가의 손길로 완벽한 직선을 만들었습니다. 역시 프로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북인 거예요. 이거 누르시면은 색깔도 줄 수 있어요. 이렇게 뭐 북은 내가 녹색으로 표시를 해서 나중에 레이어가 많이 쌓였을 때 구분하기 쉽게 이렇게 색깔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임시로 그냥 북 만들어 놓은 거라서 이렇게만 하고요. 일단 작화 들어가 볼까요? 이제 러프 작화를 들어갈 건데요. 아래에 깔아놨던 에로를 참고해서, 사실 에로라고 하기에도 민망한 그런 수준의 그림이지만은 이 러프도 더 성의 있게 해주면 좋아요. 근데 저는 성의 있기에는 너무 기력이 없는, 하루 종일 애니를 그리고 왔는데 또 애니를 그린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손에 힘이 안 들어가가지고 일단은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 움직임을 조금 러프하게 잡아볼 생각입니다. 이렇게 원화가 많이 늘어나다 보면 이름이 난장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 번에 맞춰줄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 셀 우클릭해서 트랙 편집, 타임라인 순번으로 정교화, 이거를 눌러주시면은 순서대로 이렇게 쫙 번호가 매겨져요. 지금 6번까지밖에 안 나왔는데 7번이 생겼다라는 건 제가 만들어 놓고 안 쓴다는 거예요. 저 7번을. 그럼 뭐 없애주시면 됩니다. 뭐 여러 가지 테스트하다가 한번 쫙 이름 정리하고 남는 거 지워주고 약간 이런 식으로 순서 바꾼 다음에 다시 아까 그 기능 쓰면은 다시 이제 순서대로 다시 세팅이 돼가지고 1, 4, 3, 2가 아니라 다시 1, 2, 3, 4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기능입니다. 이게 맞아? 좀 더 귀여웠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이게 그냥 눈 반 감기는 거 빼고 바로 감기는 게 좀 더 자연스럽게 보이는 것 같아서 그냥 바로 감기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이거를 좀 잘 잡아줘야 나중에 정리할 때 그냥 고민 없이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약간 이런 식으로 살짝 반동이 있는 듯한 느낌으로. 자, 이제 몸을 움직이는 게 끝났으니까 이 달려있는 머리를 팔로우 스루를 해볼까요? 지금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머리가 뒤늦게 따라오겠죠? 몸이 먼저 가고 머리가 약간 뒤늦게 따라오는 느낌으로 하면은 팔랑거리는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오다가 반대 방향 갔다가 다시 원상복귀. 웃을 때도 뭔가 변화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러프가 아직 너무 러프하긴 한데 일단은 여기서 한번 닦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더 깔끔하게 원래는 하는 게 완성도에선 좋긴 하겠죠? 이거는 이제 만드는 거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라서 좀 러프하게 간다는 점. 애니메이션 폴더를 하나 더 만들어서 여기 위에다가 따주도록 하겠습니다. 브러쉬를 이제 마음에 드는 걸로 쓰시면 되고요. 원래는 이제 애니메이션 작업을 할 때 안티엘리어싱을 끄고 약간 그 계단 현상 나타나는 그 브러쉬로 하고, 그래야 이제 나중에 페인트 부을 때 색이 딱딱딱
볼 수가 있거든요. 좀 편하게. 근데 클2에서 이렇게 짧게 애니메이션을 칠 때는 굳이 안 그러셔도 될 것 같긴 해요. 그냥 본인이 어차피 채색할 테니까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긴 합니다. 근데 저는 일단은 그 안티엘리어싱 없는 브러쉬로 그냥 계단 있는 걸로 따보겠습니다. 그럼 계단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따면은 나중에 선이 너무 딱딱한 거 아니에요? 하실 수 있는데 이거 원래 상업이나 뭐 다른 작품들도 그렇지만 애프터 이펙트를 무조건 거치게 되거든요. 촬영을 할 때. 그때 이제 그게 있어요. 선을 매끄럽게 해주는 플러그인이 있어가지고 그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근데 저희는 지금 이 단계에서는 그냥 클립에서 완성을 할 거라서 랩까지는 안 쓸 거예요. 근데 클립에서도 좀 야매로 매끈하게 하는 게 있더라고요. 평활화라는 게 있어가지고 저는 그 기능을 썼습니다. 벡터 레이어를 쓰시면은 선 딸 때 편하거든요. 그 벡터 지우개라는 것도 있고, 벡터는 쉽게 말하면 크기를 줄이거나 늘려도 선이 안 깨지는 레이어입니다. 늘려도 그렇게 막 안 깨져요. 이것도 좋고 더 좋은 거는 얼굴 그렸어요. 이렇게 뭐 머리를 그렸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지워야 되잖아요. 중간 거를. 이 벡터 레이어에다 그렸으면 벡터 지우기를 쓸 수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접하는 부분 뭐 교점까지 선 전체 이렇게 삭제를 그냥 깔끔하게 할 수 있거든요. 선 전체는 이쪽을 그으면은 이 통하는 선 전체가 그냥 이렇게 깔끔하게 지워지고요. 교점까지는 이게 선이 두 개가 겹쳐 있잖아요. 근데 여기를 지우고 싶어. 여기를 딱 지우면 이 선은 안 지워지죠. 그래가지고 이 겹치는 부분을 인식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지워주는 기능입니다. 이게 되게 좋아요. 이렇게 머리카락을 얼굴통 그리고 머리카락 이렇게 그렸는데 이제 지워보실까? 이러고 이렇게 딱딱딱 예 하고 지울 수 있는 거예요. 살짝 애교로 남는 거 이렇게 딱 지워주시면 되는 거죠. 이건 뭐더라? 한번 해볼까요? 이 녀석 생각보다 클2를 잘 모르는데 하실 수 있는데 맞아요. 뭐야 이거? 모르겠어요. 제가 이거 편집하다가 너무 무책임한가 싶어가지고 안 그래도 지금 시간이 굉장히 길어서 영상이 웬만하면 추가를 안 하려고 했는데요. 어쩔 수 없이 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캐릭터가 흑화를 했는데 설명드리려고 지금 임시로 그린 거라서 보시면은 이렇게 저 벡터 지우개에 이게 뭔지 모르겠다 접하는 부분 사실 지금도 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그냥 일반 지우개처럼 조금 그런 느낌으로 지워지긴 합니다. 이거가 어디에 좋냐면은 만약에 얼굴 이렇게 그렸고 몸을 다른 벡터 레이어로 그렸다고 쳐보죠. 벡터로 지우다가 중간에 이거 벡터로 하면은 좀 불편해서 조금만 지우고 싶어서 일반 지우개를 뭐 만약에 이렇게 썼다? 이렇게 한 다음에 좋아 이제 몸이랑 합쳐보실까? 이러고 이렇게 합치면 갑자기 여기에 이런 게 생겼죠. 근데 이게 벡터 레이어에서 이렇게 벡터 지우개가 아닌 지우개 그러니까 레스터 레이어에서 쓰는 일반 지우개를 써버리면은 이걸 지워도 지금 화면엔 안 보이지만 데이터가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진짜 지워진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벡터 레이어끼리 합쳤을 때 이렇게 이게 남아버리는 이 데이터가 남아버리는 문제가 있어서 선이 막 지워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벡터 레이어에서는 벡터 지우개만 쓰시는 게 나중에 작업할 때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약간 일반적인 지우개를 원하실 때는 그냥 이걸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그나마 일반 지우개랑 비슷하게 지워지거든요. 근데 이것도 사실 끝처리가 이상하잖아요. 아무래도 이게 벡터 지우개다 보니까 뭐가 남아서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아무래도 좀 덜 정확한 것 같다 싶으시면은 브러쉬에서 이 투명색을 선택하셔서 이렇게 하셔야 나중에 합쳤을 때나 뭐 이럴 때도 별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뭐 교점까지 이런 거 말고 이렇게 평범한 지우개처럼 쓰고 싶을 때 이걸 쓰시거나 혹은 이것도 좀 불편하다 하시면은 브러쉬에서 투명색으로 해서 지워주시면 나중에 합쳤을 때도 뭐 이렇게 지웠다가 이렇게 나중에 합쳤을 때도 아무 변화가 없이 벡터 레이어끼리 합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사실 안 지 얼마 안 됐어요. 뭐 편집하는 김에 같이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추가해봤습니다. 예. 저는 이렇게 브러쉬 쓸 때 그냥 단축키로 B에 등록을 해놓고 쓰거든요. 이 펜선 딸 브러쉬를 따보겠습니다. 다시 기억을 더듬는 중. 좀 동그랗네요 얘가. 턱을 한번 좀 깎아주실까요? 귀엽구만. 선이 지금 깔끔하진 않은데 저는 또 펜터칠을 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이대로 갈 거거든요. 그래도 색칠은 할 수 있게끔
이어는 줄게요, 선을. 그리고 머리를 이제 그려야 되는데 머리가 따로 찰랑이잖아요. 그래서 머리는 사실 얼굴, 몸 다 따고 마지막에 따는 게 더 그리기가 쉽습니다. 이거 지금 벡터라서 이렇게 선 따로 선택해가지고 옮길 수 있는 거거든요. 같은 레이어인데 그냥 저쪽만 선택할 수가 있어요. 오브젝트를 클릭해가지고 이렇게 누르시면은 이것도 이제 벡터를 하면 좋은 점이죠. 이렇게 선을 따로 나눠서 이렇게 돌릴 수도 있고 아무튼 이거는 사실 맨 마지막에 그리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먼저 그려봤자 바꾸게 되더라고요. 이제 열심히 그리면 돼요. 아까 러프 잡아둔 거를 토대로 조금 열심히 따고 있죠. 일단은 아래에 지금 6장이 있는데 이게 순서대로 그리는 게 아니라 딱 메인 동작, 벽에 있던 처음 동작과 멈췄을 때, 중간에 멈췄을 때 동작, 그리고 마지막 웃으면서 멈추는 동작, 이 3개를 일단은 먼저 완성을 해놓고 중간 거는 차차차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복부 신공으로, 신공이란 말 요즘 쓰나? 아무튼 복부스로 해줍니다. 벡터라서 이게 회전해도 타격이 없죠, 선에. 이거 레스터 레이어 그냥 땄으면은 회전하는 순간 난리 납니다. 하지만 이건 벡터기 때문에 난리가 나지 않는다는 점. 그래서 벡터로 따놓는 게 좋아요. 배경도 그렇고 벡터로 해놓으면은 이렇게 복붙해서 뭐 다시 쓸 때 그냥 더 안 따도 돼서. 슬슬 라이트 테이블을 설명해 볼까 합니다. 이 버튼을 누르시면 라이트 테이블이 유효화가 됩니다. 그리고 셀 고유의 라이트도 있고 캔버스 공통 라이트 테이블의 표시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저는 보통 공통 라이트 테이블을 쓰는데 공통을 쓰면은 다른 셀에서도 저 라이트 테이블이 다 그냥 보여서 보통은 저걸 쓰거든요, 저는. 이제 라이트 테이블로 아래에 대고 싶은 그림이나 레이어를 드래그해서 저기 옮겨 놓으시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뒤에 깔리는 걸. 색깔도 바꿀 수 있고요. 이거 눌러서. 그리고 이렇게 라이트 테이블 클릭한 상태에서 이렇게 옮기시면은 라이트 테이블 도구로 옮기시면은 회전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대고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 진짜 유용해요. TPP가 아마 이게 안 돼가지고 너무 불편하거든요. 물론 다른 점은 TPP가 더 낫습니다. 사실 애니메이션 만들 땐 TPP가 편하긴 해요. 근데 이거가 진짜 너무 좋아요. 왜냐면은 이렇게 아래에 대고 이 얼굴을 맞출 수가 있거든요. 이게 물론 복붙을 아까처럼 해도 되긴 하는데 이걸 왜 지금 이렇게 됐냐면은 복붙을 한 주제 왜 이렇게 됐냐면은 다른 옷이나 머리 같은 건 바뀌잖아요. 이런 거 할 때 전에 그림 보면서 이렇게 움직임을 잡으면 더 좋잖아요. 그리고 라이트 테이블 저게 좋은 게 더 복잡한 캐릭터 디자인을 맞출 때 뒤에 저렇게 대고 그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유용한 기능입니다. 어니언 스킨이랑 다르죠? 어니언 스킨은 전내 셀을 그냥 저 위치에서만 보여주잖아요. 근데 라이트 테이블은 저렇게 회전해서 내가 갖다 놓고 싶은 위치로 옮길 수가 있다. 여러분은 저렇게 날리는 거는 맨 나중에 작업하세요. 몸 다 그리고. 자, 이제 멈춰서 약간의 반동을 주고 싶어가지고 한 번 더 따고 있습니다. 이거 그냥 아까처럼 복붙하면 되는 거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저거를 그냥 동화 트레이스라고 하기도 하고 그냥 똑같은 그림인데 저렇게 그냥 선 보면서 트레이스를 하거든요. 살짝 선이 달라요. 근데 그게 오히려 자연스러워 보일 때가 많아요. 아까랑 똑같은 선 써가지고 하는 것보다 형태 똑같은데 선이 살짝 다른 그 느낌이 자연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사실 복붙해도 돼요. 되는데 욕심내가지고 트레이스 해주는 겁니다. 하지만 결국 복붙을 쓰고야마는 이거 하나는 트레이스 했으니까 하나는 써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한 땀 한 땀 수제작하는 모습. 제가 아까 이래가지고 결연한 의지, 완성을 하겠다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한 이유를 이걸 보면서 좀 느끼셨으면 좋겠네요. 너무 대충 그렸더니 지금 팔이랑 몸이 맞지가 않네요. 좀 맞춰줄까요? 이 반팔도 살짝 조금 움직이는 느낌을 주면 좋을 것 같아서 너무 차이 나진 않게. 너무 차이가 나는데? 아니 내려오잖아. 돌려보면서 이상한 부분을 이렇게 계속 맞춰 나갑니다. 계속 돌려보고 고치고 돌려보고 해야죠. 오면서 어깨가 힘이 들어갔다가 살짝 풀리는 느낌을 주고 싶었어요. 어깨 형태가 너무 달라지지 않게 조금 정리를 해줘야 될 것 같네요. 원래 이런 거 할 때 도형으로 먼저 해놓고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다 건너뛰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저렇게 헤매고 약간 뻘짓을 하고 있는 건데 사실은 저런 움직임 같은 거는 도형으로 먼저 약간 목각인형 아시죠? 그런 느낌으로 먼저 잡아놓고 정확하게 형태를 잡고 저렇게 닦는 게 나아요.
머리도 마찬가지로 너무 다른 셀과 튀지 않게. 자, 이제 웃는 모습을 드디어 그려볼까요? 웃는 거 귀엽게 이러고 웃어야 되니까 눈썹도 맞춰주고 한 땀 한 땀 최대한 안 튀게, 최대한 이어지게, 약간 이렇게 살짝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느낌으로 멈춰도 귀여울 것 같아요. 입도 약간 더 크게 벌렸다가 줄어드는 그 느낌이 좀 자연스러울 것 같아서 웃을 때 살짝 들썩 있는 느낌을 주고 싶었어요. 근데 너무 짧아. 어쩔 수 없죠. 프로 유저분들에겐 죄송하지만 저는 1초 이상 그려야겠어요. 팔 한 발을 당기시고 여기 네모 박스 작은 거 당기시면은 끝까지 할 수 있고, 아니면은 이 우클릭해서 표시 종료 프레임으로 하시면 되는데 이게 이걸 눌러도 한 프레임씩 비더라고요. 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냥 저는 이렇게 마지막에 늘려주고 하는 편이거든요. 약간 부드럽게 끝났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튀냐? 이렇게 내려오니까 이제 위치를 조금씩 조정해가면서 좀 자연스럽게 내려오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뺀 거를 다시 중간에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치가 살짝 달라졌는데 느낌이 달라지죠, 액팅이. 저는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살짝 바운스 약간 이런 느낌? 이게 마음에 들어서 이걸로 한번 트레이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니언 스킨이 이전 그림, 다음 그림이 나오는데 이거를 이전 그림만 보고 싶다 혹은 다음 그림만 보고 싶다 하실 때는 이 설정을 누르시면 됩니다. 애니메이션에 어니언 스킨 설정 누르시면 다음 프레임 한 장, 이전 프레임 한 장 이렇게 정할 수 있어요. 이 말은 뭐냐? 2장까지 보고 싶다면은 2장을 입력하시면 보인다는 거. 지금 저는 한 장만 필요해가지고 다음 그림 한 장만 켰습니다. 그럼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이거 보면서 이제 따주시면 되는 거죠. 이제 몸은 대충 그렸으니까 머리를 드디어 그려볼까요? 머리는 일단 기준이 되는 멈춘 머리를 한번 잡아볼게요. 대충 뭐 이 정도? 이런 느낌? 그리고 이렇게 움직여서 딱 멈춘 다음에 머리는 아직 못 멈춘 거죠. 이제 한 박자 늦게 방향이 간다고 했잖아요. 너무 빨리 이게 멈추니까 저 멈춘 머리 사이에 동화를 한 장 넣고 싶거든요. 머리 형태 조금 다듬고. 근데 몸은 움직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머리만 하면 될 것 같거든요. 머리 형태를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 발버둥 치는 모습, 그리고 이제 동화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벡터로 하길 잘했죠? 지금 머리만 이제 새로 그려야 되니까 벡터를 사용해가지고 머리 쪽만 좀 깔끔하게 지워주고 그려볼게요. 원래 이렇게 몸은 가만히 있고 머리 저 부분만 움직이면은 셀을 나눠서 해도 되긴 하는데 지금은 뭐, 그래서 몸은 그대로 쓰고 머리만 그 중간 동화를 넣어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멈추는 느낌으로 만들어 볼게요. 저렇게 몸 부분을 그대로 갖다 쓰는 거를 이제 합성으로 표시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혹시나 다른 사람과 회사에서 일할 때는 그렇습니다. 어니언 스킨 보면서 중간 지점을 보면서 이제 머리를 싹 멈추는 느낌으로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여기 웃는 표정도 머리를 그려줘야겠죠. 아까 사용했던 라이트 테이블을 다시 한번 활용할 때가 왔군요. 웃을 때에 이 평소 머리를 갖다 대보면서 머리 형태를 어떤 식으로 그리면 좋을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은 몸이 많이 안 바뀐 상태라 지금 이 평소 머리 그대로 거의 그대로 그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고 그냥 그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 부분을 그려야 될 텐데 이게 몸이 확 위로 솟았다가 착지하면서 살짝 반동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위로 몸이 솟고 있는데 머리는 아직 아래에 있는 거예요. 조금 자연스럽게 끝을 손봐주고 한 장만 더 추가할게요. 완벽해지기 위해서. 이게 동화 한 장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하고 이제 또 복사해가지고 아까처럼 몸은 그대로 두고 머리만 동화를 추가하겠습니다. 대충 이런 느낌으로 완성이 됐네요. 괜찮네요. 하하. 지금 선이 끊겨 있는 것도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해주고 이제 겹치는 부분 이렇게 지워주고 끊어진 부분 이어주고 색칠하고 명암 해야죠. 명암도 따고 그 다음에 색칠, 그 다음에 배경 좀 완성하고 보정을 이제 애프터 이펙트까지는 안 가고 그냥 클립으로 간단하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라고 영상을 2개로 나누게 됐는데 이게 또 한 영상으로 하려니까 좀 너무 길 것 같아가지고 최대한 빨리 편집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썹 길이 안 맞아가지고 다음에 그릴 땐 눈썹 길이 맞추라고 저렇게 메모를 남겨놨네요. 아무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질 애니 하시고 저는 또 열심히 일하다가 아차차 유튜브 해야지 이러고 돌아오겠습니다.